이렇게 해서는 작도를 못해요. 네,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원우입니다. 제가 강의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시차 때문에 좀 힘들어요. 필리핀이랑 시차 얼마인 줄 아세요? 네, 모르셨구나. 제가 이제 주말에 토요일날 마닐라에서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아직 좀 글로벌이 실감이 안 나시잖아요. 여기 계시면. 사실 저는 글로벌 수업잖아요. 어릴 때 제가 이거보다 훨씬 말랐을 때 우리 왜 이렇게 혼혈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할 만큼 마르면 훨씬 더 이게 이제 이미지가 이국적인데 생긴 거와는 다르게 아주 토종이에요. 시골에서 살았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기 전에는 외국이라는 거를 안 다녀봤어요. 여건이 없는 사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니까 좋은 건 돈도 벌지만 여행도 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11월 19일 날 글로벌 트립이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 그걸 저희가 이제 마카오를 가는데 계속 1년에 회사에서 하는 여행 2번은 이제 무료로 가게 된 거예요.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러다가 아미코젠 퍼시픽이 글로벌을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아미코젠 퍼시픽 나이는 3살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유전자 검사랑 맞춤형 솔루션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리잖아요, 나이가. 그런데 해외 사업을 지금 막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리핀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닐라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장님들 가끔 이제 여기 지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한다 또는 한다 이러면 되게 어렵고 또는 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시죠. 저는 사실은 한 23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저야말로 인간관계가 굉장히 폭이 좁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아는 언니들이 없는 사람. 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진짜 연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마닐라를 저희 그룹에서 이제 갔었는데 사실 마닐라라는 곳에서도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인연이 굉장히 우연한 거예요. 저희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이제 이거 아미코젠 퍼시픽 하기 전에 무역 일을 하신 거예요. 무역. 이 무역을 하는 파트너가 스웨덴 쪽의 병원에 쓰는 약품이라 그래야 되나? 피부과였거든요. 그럼 피부과는 뭐 필러라던가 보톡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스웨덴에 있는 의사와 만날 적도 없어요. 메일상으로 이제 오다하고 이랬던 관계. 근데 그 스웨덴 의사가 필리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가 필리핀이 오픈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연락을 하게 돼요. 이러이러한 우리 회사가 필리핀을 오픈하게 되는데 혹시 들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필리핀에 가서 그분은 스웨덴에서 넘어오고 우리는 한국에서 넘어가서 마닐라에서 첫 만남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필리핀이 뻗게 돼요, 사장님.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친했던 친구가 옆에 있었던 그런 개념은 아닐 수 있어요, 네트워크가. 아주 우연히 연결된 누군가에 의해서 그룹이 키워지는 게 네트워크의 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또 새로운 이제 팀이 생겼는데 그 팀은 또 되게 웃겨요. 오늘 여기도 이제 신규들 오셨잖아요. 신규 오면이 위에서 저희가 이제 애프터 미팅 같은 거 하잖아요.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너무너무 사업에 난 진짜 관심 없다 이런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별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막 미팅을 하다가 우리가 필리핀도 오픈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필리핀에 살다 오신 거예요. 참 우연이죠.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필리핀에 뭐 누구 연결해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굴 딱 연결했는데 거기에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번에 가서 또 만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네트워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장님들 많은 분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친구에게 어떤 아미코젠 퍼시픽을 딱 전할 때 이 친구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관심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툭 연결돼요.
근데 연결을 했는데 이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거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마닐라 세미나를 하고 오면서 되게 느낀 느낌은 야, 어디서 누가 할지 진짜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오늘 아미코젠 퍼시픽 사업 설명 들으시고 사업을 결정하신다면 무조건 연결해야지, 무조건 들어보게 소개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사업이 굉장히 쉬워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아미코젠 퍼시픽을 한 지가 1년 10개월 작년 1월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굉장히 많죠. 합법적인 회사도 13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저는 왜 하필이면 이 아미코젠 퍼시픽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돈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던 회사인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많은 소비를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서. 친구나 지인들이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이렇게 오면 너희들 회사는, 네가 하는 회사에서는 어떤 제품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들마다 주력 제품이 있어요. 뭐 우리는 디톡스가 좋아, 우리는 뭐 면역 제품이 좋아, 우리는 세제가 좋아 이런 식으로. 그럼 저는 쉽게 사줘요. 사서 되게 잘 썼어요, 사장님. 그동안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비를 꽤 오랫동안 해왔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속에서 이렇게 제품을 먹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회사들마다 제품을 다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 좋다고 말하는 걸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참 바람은 뭐였냐면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알약 삼키기도 싫으니까 좋은 거는 내가 꼭 필요한 거, 나한테 더 필요한 거. 좀 우선순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선택할 방법이 없다가 요즘엔 점점점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간다고 말을 하냐면 개인 맞춤형의 소비 시대가 된대요. 이게 영양제도 그렇고요. 스킨케어, 화장품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신발이 됐든 핸드폰, 그리고 이건 뭐예요? 식단이에요. 음식 식단. 그리고 요거는 문구류. 이 문구류 같은 경우도 이게 실제로 판매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옛날에 모나미 볼펜 이러면 똑같았잖아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파냐? 이 부품별로 팔아요, 사장님. 꼭지, 앞에 거에 다 부품별로 팔아요, 색깔별로. 그럼 내가 그거를 골라가지고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구류가 이미 출시가 됐고요. 여기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곳에서 일단 정형화된 판매, 만들어 놓고 파는 건 이제 인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의 소비자가 원하는 거대로 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맞춤형 생산, 그걸 우리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의 소비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화두가 되는 거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했고 사실은 아미코젠 퍼시픽을 만났을 때 내가 찾던 건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요거는 2019년 올해 5월 기사거든요. 화장품도 영양제도 맞춤형이 뜨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큰 기업이죠.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스킨케어 회사 여기에서도 맞춤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추려면 나한테 맞추려면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제조하는 쪽에서. 그러면 맞춰주기 위해서 나의 뭐를 알아야 될까 이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보이지 않는 특성, 외모적 특징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특성을 일단은 뭘로 통해서 안다? 유전적 특성을 먼저 조사한다. 맞추기 위해. 영양제를 맞춰주든 스킨케어를 맞추기 위해서 타고난 내 유전적 특징이 필요하다는 거고 현재 피부 고민이나 피부 상태 유전적인 게 있고 내가 지금 먹는 식생활의 문제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니면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나 건강 상태가 또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화해서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맞춤의 얘기는 사실은 작년 1월 달에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센세이션했어요. 왜? 하는 곳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엔 어때요? 많은 곳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맞춤의 제품이 생산해서 판매되고 있는 거는 아미코젠 퍼시픽밖에 없지만 아마 곧 여러 회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쪽 소비로 몰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제 구매할 때 과거의 기준들은 좋아, 안 좋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기준들은 싸, 비싸 이런 기준들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품을 소비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소비할 거예요? 나한테 맞춤이야 아니야?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진 소비 시대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제 아마 사장님들도 들어보시면 아 내가 아미코젠 퍼시픽의 소비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타액으로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한 게 아미코젠 퍼시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 또는 일반 유통, 대리점 유통 또는 백화점 유통 제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킨케어와 건강기능식품의 브랜드는요. 조사해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생산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은 선택하게 될 건데 과연 거기에서 어떤 유통에 반영해야 우리가 소비도도 좋고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미코젠 퍼시픽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맞춤형 소비 시대를 준비한 회사다. 이것이 그 어떤 회사보다도 차별화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소개 잠깐 드릴게요. 아미코젠 퍼시픽이 되게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미코젠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합니다. 아미코젠은 모기업이에요. 아미코젠 퍼시픽을 품고 있는 모기업인데 아미코 이러면 친구 같은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친구 같은 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젠 이러면은 유전자입니다. 그럼 아미코젠 이러면 합성어겠죠. 무슨 뜻일까요? 유전자와 친구 같은 회사 이렇게 이름을 졌는데 언제? 2000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5월에 이 회사가 창업이 됩니다. 아미코젠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년 정도 됐어요. 그걸 만들 때 이제 신용철 대표라는 박사님이 벤처기업으로 만들게 되죠. 유전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전자 연구를 해서 국내 유일한 기술을 하나 보유하게 돼요. 그게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거예요. 유전자는 진화를 해요. 유전자는 변하기도 해요, 사장님. 물론 우리가 지금 검사하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유전자를 검사합니다만 실제 유전자는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진화나 변화라는 게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느려서 우리가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조상은 처음에 인류를 유인원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의 조상이 호모사피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유인원과 호모사피언스 사이에도 수백만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진화한 거죠. 지금의 우리까지. 그러니까 우리 세대, 우리가 뭐 100세를 산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은 내 유전자가 굉장히 진화했다 이런 거 잘 못 느껴요. 자연 상태에서 유전자의 변화나 진화는 매우 느려요. 이걸 가지고 산업으로 쓰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철 회장님과 그 아미코젠이 연구한 건 주로 뭐냐 하면 미생물들의 유전자의 진화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막 30년, 50년, 100년 정도 지나야 진화되는 걸 2, 3년 만에 진화시키는 기술을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현재의 단백질이 아니라 미래의 단백질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전 세계에 4개 기업밖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대요. 이 아시아권에서는 아미코젠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이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는 거에 의해서 코스닥 상장을 합니다. 기술성 상장이라는 걸 하는데 시가총액 1조 원의 상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2013년도예요. 코스닥 상장을 했다 이거는 그래도 사장님들이 어떤 기술력이라던가 경제력이라던가 신용도라던가 그래도 걸러졌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아미코젠이 출발을 했고 아미코젠이 유전자 진화 기술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특수효소를 개발하는 걸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효소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효소는 소화효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뭐 제품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다 효소가 쓰여요. 우리 회사에 콜라겐이 좋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에 콜라겐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 제품군으로 들어왔는데 콜라겐의 원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입자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PC 콜라겐을 쓰지 않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 콜라겐을 생선 비늘에서 뽑아서 콜라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생선 비늘을 가지고 그냥 먹으면 콜라겐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쪼개져야 돼요. 흡수가 되도록 쪼개져야 되는데 아미코젠이 그걸 쪼개는데 효소를 투입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작은 입자로 쪼개져 있거든요. 투나노로. 그런 식으로 키토산을 만드는 거 또는 글루코사민을 만든다던가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특수효소를 투입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톡방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고 유통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치효소예요. 술을 깨도록 만드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것도 뭘 집어넣냐면 저희는 효소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효소를 기반으로 한 제조 과정까지 다 효소로 만들어지는 유일한 회사가 아미코젠 퍼시픽이다라고 보시면 제일 낮을 겁니다. 그걸 하는 회사고요. 현재 자회사가 12개까지 늘어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미코젠 퍼시픽은 요거는 유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3년 전에. 그리고 나머지 모든 회사는 기술 개발과 원료 생산을 하는 제품, 그러니까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랑 연관된 것만 살펴보면은요. 이게 클리노믹스라고 부릅니다. 클리노믹스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DTC, 개인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클리노믹스라는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킨메드 보이시죠? 스킨메드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커스터마이징 코스메틱, 즉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곳이 스킨메드예요. 그리고 바이오코젠, 여기도 뭐 하는 곳이냐면 유산균을 만들죠. 식물성 유산균 또는 뭘 만드냐, 비건 요거트 같은 거. 근데 이 비건 요거트가 식물성 요거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래요.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우유를 가지고 만든 요거트죠. 이게 동물성이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식물성 요거트가 최초로 만든 곳이 바이오코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원료 제조 그리고 완제품까지가 자회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저희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직접 유통을 하려고 만든 회사예요. 사실은 그간 2000년도에 창업을 해서 2016년도까지는 직접 유통을 거의 하지 않았던 회사. 그러면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제품들을 유통회사로 갔어요. 종근당이나 유한양행이나 LG생활건강이나 이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미코젠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제조 쪽을 많이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2016년도 경에 이제 직접 판매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로 생각이 전환이 되면서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유통회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아미코젠 퍼시픽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회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회원이 되셔서 소비를 하실 수도 있고 회원이 되셔서 유통을 하셔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전자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유전자를 직접 검사한다. 이게 도대체 우리 필드 이게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해 라고 말하면 어때요?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게 있었어?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그거는. 부정적인 반응은 네가 하는 거 믿을만 하냐? 그죠?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어떠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유전자를 검사하는 게 병원의 영역으로 인지를 했었어요. 그동안. 맞죠?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피 뽑거든요. 피를 뽑으면 한참 뒤에 연락이 와요.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결과를 브리핑 받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비전문가인 내 친구가 와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유전자 검사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유전자를 저는 채취하는 거죠. 입안의 상피세포를 통해서. 검사는 누가 해요? 검사기관이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기계가 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게 타액이나 이 입안의 상피세포로는 조금 정확도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피를 뽑아야 되니까 우리는 피를 못 뽑아요. 그건 의료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밖에 할 수 없었다가 과학기술이라는 게 발달을 하니까 입안의 상피세포, 타액 이런 거로 해도 정확도가 어떻대요? 99.99 혈액으로 하는 거랑 오차가 없대요, 사장님. 그렇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DNA를 의료기관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검사하는 시장을 허가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DTC 시장이라는 것이 2000년 초반에 허가가 됐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은 6월 30일이잖아요. 2016년도에 허가가 돼서 지금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하는 이 행위가 합법화된 지는 약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유전자 검사를 권유할 때 이 행위가 합법화된 거라는 거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더라도 사장님, 병원 자체가 굉장히 대형 병원인 자체의 유전자 검사 시스템이 있는 곳도 있어요. 없는 곳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아산병원이나 삼성의료 이런 데는 있죠, 자체적으로. 근데 웬만한 병원들은요,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사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타액이나 입안의 상피세포 채취해서 우리도 클리노믹스로 보내는 거고 행위는 똑같다. 그런데 의사들의 영역일 경우에는 우리가 돈 버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이제 이 DTC 시장으로 넘어오게 개인 유전자 분석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유전자 분석을 시키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 검사는 두 개의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개가 있어서 요거를 GS, 얘를 GSIB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개를 검사하는 방법은 입안의 상피세포와 가글액을 통해서 타액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거를 검취해서 보내게 되면 클리노믹스에서 보내게 되면 클리노믹스는 네 군데의 실험실에서 각자 데이터를 돌립니다. 특히 GSIB 같은 경우는 300번 정도의 검사를 반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GSIB 가이드 브로셔에 다 나와 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가장 최첨단화된 기계로 가장 많은 반복을 통해서 똑같은 데이터만 추려서 결과지를 내놓게 있는 정말 정확도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실험 데이터를 내놓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검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지라는 형태를 받습니다. 그런데 클리노믹스에서는 이 결과를 웹사이트로 보내줍니다. 각각의. 사장님들 처음에 유전자 검사 신청서 쓸 때 전화번호 쓰시잖아요. 그 전화번호 메시지로 웹사이트를 보내드려요. 그럼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서 본인의 생년월일과 이름과 바코드를 넣게 되면 누구나 다 본인의 핸드폰 속에서 결과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많이 스마트폰으로 볼 테고요. 저는 안 보여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데 책은 본사 2층에서 신청하시면 받아볼 수 있으세요. 그게 나의 내 몸 사용 설명서처럼 책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책자를 욕심 갖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한테 유전자 검사를 시켜가지고 이 책을 딱 선물을 해줬어요. 딱 선물을 해주면서 네가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체크를 해줬어요. 굉장히 좋은 엄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저랑 똑같이 혈당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GS인데 여기 보면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와 제가 똑같이 이제 저의 유전자를 받아서 혈당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아이는 지금 건강해요. 2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했죠. 네가 혈당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네 몸에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돼. 그리고 당이 올라갔을 때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응 속도가 매우 느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딱 당이 되게 쉽게 올라가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쌀밥 먹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서 유전자 가지고 그런 얘기를 나누는 문화가 된 거예요. 가족이. 굉장히 모범적인 가족이다. 그것만 다 그렇진 않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이드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결과를 받으면 그런 걸 분석할 수 있고요. 이 결과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소비자용의 결과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말들로 돼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못 보잖아요. 이 결과지의 특징은 DTC 결과지의 특징은
중간에 의사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봤을 때 아주 이해가 잘 되게 만들어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감수를 했대요. 즉 걔네들이 읽었을 때 이해되는 용어들을 썼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읽었을 때 이해됩니다. 선생님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주의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다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유전자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크리노믹스라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결과지에다가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안 좋으면 이 병 걸려 하고 딱 써있으면 좋겠죠. 너무 욕심내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결과지에 질병이 나오거나 제품을 추천할 수는 없어요. 원래. 그래서 뭐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나옵니다. 고혈압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좋은 식품군들까지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는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결과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유전자 검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싸움이 딱 결과지에서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지로서는 최고의 결과지를 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지가 나오고 나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제품이 처방돼요. 솔루션이라고 해서요. 나는 어떤 걸 먹어야 되고 나는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는지가 이렇게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GSIB라고 하니 이제 기본 검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좀 더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질병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10가지의 암과 11가지의 질병에 관한 유전자와 얼만큼 발생 확률이 높은지 퍼센트와 나이까지 나옵니다. 몇 세부터 그 질병이 발병되는지까지 나오고 아주 상세한 결과지를 받게 되실 건데요. 10가지의 암 중에 난소암이 없어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것도 영향을 주지만 그거보다 호르몬적인 작용이 굉장히 크대요. 그 난소암은 뺐고 자궁경부암도 없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오히려 면역치료 백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볼 필요 별로 없다 해서 여성에게는 유방암을 넣습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는 전립선암을 넣어서 10대 암 얼마나 발생 확률이 높고 몇 세부터 발병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질병이 나오는데요. 질병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츠하이머 우리나라 지금 고연령이 되면서 알츠하이머 굉장히 좀 이슈가 되지 않나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재검사예요. 제가 이거 딱 받았을 때 순간 멘붕을 오더라고요. 마치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는지는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유전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두 개, GS와 GSIB라고 하는 두 개의 유전자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GS에서 저는 혈당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인슐린을 잘 못 만들어요. 근데 인슐린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췌장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췌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에요. 췌장암이 1위예요. 여러 가지 사장님들이 양쪽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본인의 몸이 뭐가 문제인지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제가 문제다. 당에 제일 많은 문제가 있어 당을 올리게 되는 식생활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암을 볼 때요. 이 암이 유전적인 우리가 질병이라는 게 될 때 유전적인 거가 60% 작용 정도 한다 그래요. 나머지 30%는 식생활 나머지 10% 생활습관 이렇게 종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아셔야 될 건 이걸 본다는 건 60%의 내가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에 요인 중에 60%인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내 유전자를 바꿀 수 없어요. 그 유전자를 먼저 보는 거는 뭘 조절하기 위한 거냐 하면 나머지 40%. 폐암 걸릴 확률이 높으면 담배 끊어야 되는 거고 간암 걸릴 확률이 높으면 술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대장암 걸릴 확률이 높으면 무조건 비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갑상선암이 높으면 비만이면 안 되는 거고 저처럼 췌장암이 높으면 소화나 이게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사실은 살면서 식생활이 바뀐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생활습관 바꾸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유전자를 보여주면서 타고난 걸 알게 되면 내가 그 행위, 생활 습관적 행위, 식생활의 행위가 나의 질병이 오게 한다, 아니면은 관계없다, 이걸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묻잖아요. 뭐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뭐가 좋아졌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돈 얘기부터 하지 않나요? 뭐 저야 크라운 로얄까지 왔으니 뭐 돈도 많이 번 거 맞습니다만 그것도 좀 후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누군가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 삶이 많이 변했어요. 제 삶의 식생활 습관 또는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어떤 다른 네트워크하는 리더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사장님은 그 회사가 뭐가 좋아서 선택했고 선택해서 뭐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되게 제품을 싼 제품을 사서 너무 좋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싸서.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싼 걸 사게 돼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동안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왔지만 먹을 때 반짝 또 관심 없으면 안 먹잖아요. 내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바꿔놓은 건 아미코젠 퍼시픽밖에 없다고 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나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솔루션 하나로는 다 답이 아니에요. 솔루션을 먹게 된다는 거는 그 유전적인 것이 질병이 되는 과정을 차단과 지연시키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루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와 함께 내 식생활 습관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를 줘야지 오래 유지되겠죠. 질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좀 풀어드리면 돼서요. 잘 생각해보면 아미코젠 퍼시픽이 왜 될 수밖에 없을까를 잘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은 다 이제 오래 살 거예요. 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태어난 우리 어떤 할머니가 광고가 막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아이고 내 손자가 이제 150세까지 산다는데 뭐 이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광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 지금 이런 얘기가 방송에서도 나오는구나 하고 내가 얼핏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150세, 140세까지 산다는데 우리도 100세까지 산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이라는 걸 다루고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이라는 걸 다룰 때 무식하게 제품 파는 거로 다루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몸을 이해하고 알게끔 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몸을 알게 되면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상하게 되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과 어떤 행위들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유전자 검사를 일기예보 같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일 비가 올 거야. 비 올 확률이 몇 프로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비 올 확률이 있어도 우산 안 갖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당신이 이 유전자가 안 좋아서 시간이 가면 이 질병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데도 나 솔루션 상관없어 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알츠하이머 일이잖아요. 저희 아빠가 70대부터 치매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그 유전자가 있겠지? 가장 강하다는데 치매가 유전적인 게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검사했는데 70대부터 발병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알츠하이머의 솔루션이 나오고 있어요. AH2. 그걸 먹으면은요 치매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게 돼 있어요. 치매를 낳게 하는 게 아니고요. 치매가 안 되게 돼 있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제품이. 제가 지금 50인데 지금부터 먹어요. 그러면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린다 해도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매우 지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나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저는 건강기능식품 지금 저희 회사 많지만 제가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저는 혈당 조절이에요. 인슐린이 안 나오는 몸이니까 인슐린을 대체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DB1의 전차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는 무조건 오는 병이거든요. 저한테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AH2. 이 두 개는 무조건 필수로 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영양제 이렇게 팔러 오면 전 잘 안 먹겠죠.
저한테 이게 몸에 좋다, 저게 좋대더라 하고 나한테 찾아오면 저 잘 안 먹혀요, 저한테는. 왜? 이런 내용을 알고서 내가 먹으니까 저한테 아무거나 전한다고 해서 먹힐 문제가 아니죠. 그게 우선순위가 딱 잡힌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 회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장님. 현명하지 않나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남자분들이요, 이 40대 넘는 이 50대 남자들이 정말 똥꼬집이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남자도 그래요. 자기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여행도 필요 없대. 와이프가 계속 챙기고 잔소리를 해도 어때요? 안 쳐다봐요. 저도 그러니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죽하게, 저는 이거로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너의 것, 나는 운동으로 할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남편이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편과 2살 차이 나는 이제 선생님, 저희. 근데 그 선생님도 되게 막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고 몸이 이렇게 안 좋으면 우리가 저 사람 건강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데 그 선생님도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50대 중반인데 굉장히 이렇게 딱 슬림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두통을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다는데 우리 두통 앓을 때 여러분 심각하게 봐요? 안 심각하죠? 타이레놀 먹지 않아요, 그냥? 심각하게 못 느끼는데 그날따라 두통이 막 며칠째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러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집에 혼자 계신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막 어떻게도 못할 정도로 두통이 심할 때 이분이 119를 누르고서 쓰러지셨어요. 119가 왔는데 띵동띵동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지. 문을 부셨어요. 그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본인의 동료잖아요. 문상을 갔다 오더니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겉모습만 보고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라. 살아온 게 있는데 그동안 했던 행위가 있는데 술, 담배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했던 행위가 있고 유전적인 근거가 있는데 왜 건강을 자만하냐. 혈액이 좁아지는 거 당신 못 느껴. 그렇죠? 신호가 오는 거예요. 두통이라는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와야 바뀌더라고요. 이 와이프의 잔소리로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남자 사장님들이 그래도 이 근거들을 제시할 때 좋아하세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좀 감성적이어서 누가 좋대 이러면 훅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자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세요? 근데 남자들은 본인들은 굉장히 따질 수 있다. 본인들은 이제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은 더 그래도 남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사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장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나와 내 가족이 GS와 GSIB 해야 돼 이렇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비코젠 퍼시픽은 제품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맞춤형에 대한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워낙 차별화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생필품들과 세븐데이즈라는 디톡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제품입니다. 후천적으로 우리 몸의 식생활을 통해서 생기는 이 독소를 어떻게 뺄 거냐의 문제도 이거는 저희가 세븐데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7일 동안의 디톡스를 하시게 될 거고 쉐이크 식사할 거고 이 캡슐로 독소를 빼는 일 이걸 7일 동안 할 건데 독소라고 하는 게 겉에서 외형적으로 뭔가가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살이 덜 빠질 수도 있고 나는 별로 반응 없는데 이럴 수도 있고 이 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거 왜 그래요? 사장님 몸속에 독소 현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독소가 많으신 분일수록 변화가 안 옵니다. 사장님. 해동 마스터 코치 이런 거 강의 들으신 분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거로는요. 독소가 많으면 살도 안 빠진대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 좀 하시고 알고 좀 세븐데이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마르신 분도 독소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쪽을 많이 먹는 분들이 독소가 더 많기는 해요. 외식 많이 하고. 그런데 풀 먹어도 독소는 있어요. 풀에도 독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독소가 쌓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많고 지방이 많은 분들이 독소는 더 많습니다. 독소가 내장 지방 쪽에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하는 거를 꼭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한 1년에 한 번씩 정도를 권한다고 하죠.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동안 내가 식생활이나 이런 거로 뭔가 되게 축적이 많이 된 것 같다 이러면 일주뿐만 아니라 한 2, 3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의 파트너 사진인데요. 아이고 저 뒤에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쑥스러워하네요. 나는 이분의 배가 이런 줄 몰랐지. 왜 가리고 다니니까. 저희 파트너 모습입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몸인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았겠죠, 당연히. 네. 3일까지 했으니까 몇 주 한 건가? 3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체중은 10kg, 체지방 6kg 정도가 빠지는데 체지방 1kg는 부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6kg가 빠진 거니까 어마어마한 부피가 감량이 된 거죠. 그래서 몸이 이제 몸짱으로 가고 있는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좋으세요, 주성사장님? 살 빼니까 어때요? 새롭게. 아, 인생이 새롭다. 아유, 저렇게 잘생겼는지 몰랐어요. 그 최고의 다이어트는, 아니요, 죄송해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꼭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전이 세븐데이즈하고 뭐가 달라졌냐. 아까 제가 저의 남편의 동료를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학원에서 23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편두통이었어요. 편두통. 타이레놀을 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매일. 20년 넘게. 그리고 또 고질병은 장이었어요. 먹으면서 화장실을 가요. 이런 거 해보셨어요? 다 소화되지도 않았는데 먹는데 배가 아파요. 진짜 안 좋았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타이레놀이랑 소화제는 늘 가방에 갖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븐데이즈를 제가 작년 1월에 딱 일주일 하고 그때부터 두통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사장님. 소화제도 안 먹죠. 왜? 효소와 효소수로 해결을 합니다. 소화는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효소나 효소수를 꼭 갖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약의 투입을 이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것만 바뀌어도 대단한 변화 아닌가요? 세븐데이즈를 통해서 저는 그게 완벽히 다 바뀐 상황의 저예요. 그런 것들이 저희 제품으로 가능합니다. 효소수 얘기 드렸고 수치 효소, 알코올을 이제 우리 몸에 좋은 산으로 변환시키는 효소가 들어있는 수치 효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들이라고 제품을 소개를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사실 이제 가입을 할 때 가입 방법이 2가지 정도 돼요, 사장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고 아 나는 유전자 검사 정도는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정회원으로 등록되실 거예요. 정회원 기준이 소비 5만 점 CV거든요. 5만 CV는 1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사장님들이 소비를 하시게 되면 정회원이라는 거로 등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120만 점이라고 돼 있죠. 패키지, 사업자 패키지를 하시든 아니면 사장님들의 누적 소비가 120만 점이 되시면 사장님들은 SP라고 하는 사업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미코젠 퍼시픽의 회원가입은 2갈래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면 좋으세요. 소비자로 가입하는 정회원, 사업자로 가입하는 SP 이렇게 기준이 있다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는 거는요. 커미션을 받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커미션이 초대 보너스, 커미션, 매칭 보너스, 타이틀 보너스라는 4개가 있는데 정회원의 기준으로는 이 2가지만 받습니다. 그것도 50만 원씩 2번. 그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 그리고요. 사업자가 되시게 되면 초대 보너스, 커미션, 매칭과 타이틀 4개를 다 받으시고요. 벌 수 있는 액수의 총액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월 5억까지도 가능한 게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요, 사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돈이 많아.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정회원하고 돈이 많아서 SP하고는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벌 건데 최대 월 100만 원까지만 벌고 싶어. 아니면 나는 수천만 원, 수억도 벌고 싶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정회원 할래, SP 할래 할 때 질문은 난 카드 있어도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돈 벌길 원하세요가 질문이어야 돼요. 얼마까지 벌고 싶어요? 그러면 솔직히 여자분들 한 월천까지는 벌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월천 정도는 내 이름으로 남편 거 말고 월천 정도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것까지 SP 하시면 충분히 그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SP를 해야 되는 기준이 뭐예요? 120만 점이 진행돼야 돼요. 120만 점을 하기 위해 가장 작은 돈으로 묶어놓은 게 패키지예요 하면 패키지 구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돈이 아주 많으면 나는 굳이 아메코덴 퍼스펙을 통해서 1,000만 원 안 벌어도 돼요. 남편이 2,000씩 줘요. 이러면 안 하면 짓지 않을까? 그럼 그분이 그냥 유전자 검사에서 잘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 지금 돈이 필요해. 나 지금 돈 벌어야 돼요. 나는 내가 남편 도움 없이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싶어요 라는 희망이 있으면 아메코덴 퍼시픽의 플랜으로 충분히 그 돈을 벌 수 있으면 우리 사업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학원을 하고 있긴 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잔고라는 개념, 현금 보유가 몇 억만 됐어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뭔가 투자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요, 사장님? 근데 그 돈도 없었어요. 그냥 한 달 생활비 정도의 여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로는 가장 작은 투자였기 때문에 SP를 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했다라는 거 꼭 한번 기억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도 돈을 벌고 싶은 욕구로만 따져주시면 돼요. 난 돈 필요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요. 나 진짜 돈 벌어야 돼. 나 돈 필요해. 이러면 과감하게 그냥 SP로 시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커미션을 15일의 정산 방식을 쓰고 있어요. 1일에서 15일까지 합계로 정산을 하고 16일에서 말일 합계로 정산하고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는 수당을 2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식은 바이너리 마케팅인데요. 차이가 뭐냐면 내가 가입시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횡으로 옆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두 라인으로 회원을 가입시키는 방식을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요. 두 라인으로 가입을 시키게 되면 일단 좋은 건 뭐냐? 사람 많지 않으시죠? 두 사람으로 사업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장님. 두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두 사람 이외에 또 다른 사람 추천할 경우에 이렇게 옆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리게 돼 있어요. 두 라인 속에 넣어야만 해요. 그러면 얘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일찍 가입하셔야 돼요. 사업 설명을 들으면 일단 일찍 가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리를 잡아줘야 이분이 리크루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래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의 공유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라고 하는 마케팅을 이해한 다음에 여러 라인을 하는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장님. 확실히 공유가 빠르거든요. 매출 공유가 빠르다는 건 그만큼 돈이 빨리 벌린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바이너리가 요즘엔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보너스가 초대 보너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추천한 사람을 일대라고 하거든요. 일대가 소비를 하게 되면 CV가 잡혀요. 커미션 볼륨이라는 점수거든요. 그거에 대해 저한테 들어오는 거는 10%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커미션 볼륨의 10%가 들어올 때 건마다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일대가 한 달에 3번 정도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맞춤형 제품 쓰고 세븐데이즈 쓰고 화장품 쓰고 이렇게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건마다 10%씩이 계산돼서 들어오고 평생 지급되죠. 한 번 지급되는 게 아니라 소비가 생길 때마다 매번 지급되는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2줄이지만 2명만 추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추천할 수 있어서 사장님들이 추천이 늘게 되면 초대 보너스도 당연히 늘 겁니다. 그렇게 기대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커미션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에 있어서 바이너리는 두 라인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팀이 늘어나요. 내가 한 명을 추천했는데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왼쪽 라인의 전체 팀과 오른쪽 라인 전체 팀이 일으킨 매출을 저한테 커미션으로 줘요. 이거를 우리는 팀 커미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해보면 내가 왼쪽과 오른쪽에 한 명 똑같은 명수를 넣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으로 30명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는 한 명에서 한 명밖에 안 늘기도 해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두 라인을 해보면 어딘가는 사람이 많고 어딘가는 적어요. 왜? 똑같은 인원수를 넣어도 활동력이나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액티브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늘어나겠죠. 소개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이쪽에 친구는 딱 넣었더니 일단 내가 살 빼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살 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러고 나서 홍보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똑같이 양쪽에 한 명이 넣는데 왜 이쪽은 안 커? 이게 안 클 사람을 넣어놓고서 왜 안 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연결하고 소개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과 소비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개실적이 만들어지고 소심한 분들이 소실적이겠네요. 소심한 분들이 소실적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 소실적이래요.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잘 클 거니까 소중한 분들이 소실적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매출이 많이 생기는 곳에서는 이 매출을 누적시켜요. 한쪽 라인의 매출을 누적으로 주고요. 반대쪽에 매출이 만들어지면 12%를 계산해서 주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면 12%를 계산해서 주면 누적시킨 쪽에서는 동일한 값을 차감시켜요. 그리고 나머지 볼륨을 이월하면서 다시 누적시켜요. 그러니까 원리를 잘 보면 한쪽은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람 수도 늘어나 있는데 나머지 남는 매출을 자꾸 축적시켜 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쪽은 어때요? 매출을 헤아릴 수 없는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승부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거죠. 바이너리를 해보면 한 라인 하는 것 같아요. 두 라인을 하는 거 맞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늘어나면 한 라인은 내 손을 거치지 않을 만큼 커지거든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서 내가 키워내는 쪽 소실적 볼륨의 12%를 내가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뭐라고 그런다? 팀 커미션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매칭 보너스라고 하는데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일대라고 했잖아요. 이 일대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왼쪽과 오른쪽을 키워낸 거죠. 이게 사업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일대라는 파트너가 본인 소실적에 대한 12%를 받죠. 이 커미션을 우리는 팀 커미션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그거가 발생하면 저는 몇 프로를 받게 되냐면 50% 받게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필리핀에 가서 마닐라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매칭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일대를 찾아서 그분이 좌우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람이 버는 수익, 팀 커미션의 50%를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대는 내가 추천한 사람인데 2대는 1대가 추천했잖아요. 여기에서 30% 오고요. 3대에서는 20% 오게 돼 있다. 매칭이 워낙 강력한 마케팅 플랜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여기 보세요. 1대 사업자는 무한으로 생성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대를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3대잖아요. 3대 밑에 1대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라인은 밑으로 와야 되고 이 1대는 왜 1대냐? 내가 추천해서 넣기 때문에 1대가 되는 거고 그럼 이 1대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나한테 매칭은 다시 몇 프로 오게 됩니까? 55죠. 그러면 이 1대의 매칭이 50이 온다는 거는 이 1대는 누군가를 추천하면 2대가 생긴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30% 오는 거고 2대가 생기면 3대가 생기면 20%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확장이 될 수 있는 플랜이에요, 사장님. 소소하게 소비자를 추천해서 10% 받는 것도 돈이 됩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의 사업을 키우는데 기여하시게 되면 매칭이라는 것이 1, 2, 3대는 연관되잖아요. 1대만 존재하고 2, 3대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1대가 존재하고 1대가 사업을 하게 되면 2, 3대는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서 파생되는 매칭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처음 사업자들의 오류는요. 내가 누군가를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하거나 그 사람이 사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실망을 하세요. 저는 추천자 숫자가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아미코진 퍼시픽에서. 근데 실제로 시스템 속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예전에 1대가 10명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칭이 굉장히 강력하죠. 동일한 직급이라 하더라도 매칭에 따라서 받는 수당 차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열심히 하시면 진짜 많이 벌 수 있어요. 계속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요건 뭐냐면 사실은 이거는 어떤 회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회사 중에서는. 이건 뭐냐. 바이너리는 한쪽 매출을 누적시키면서 반대 라인 쪽 매출이 발생할 때 팀 커미션을 돌려주거나 매칭을 주거든요. 보통. 이 그림은 뭐냐면은 아예 한쪽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즉 한 줄만 하는 경우예요. 한 줄만. 한 줄만 했을 때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느냐. 1대 매칭 30%까지는 보장하게 돼 있어요. 이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는 듯해 보입니다. 아주 강력한 플랜이다라는 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당연히 직급과 관계된 타이틀 보너스입니다. 타이틀을 12계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가시면 되죠. 사람들이 막연하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면 이게 언제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 플랜이라는 것이 조금의 계단을 나눠와서 작은 목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간다 생각을 하세요. 그럼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이 사인하시게 되면 일단 브론즈를 하시면 되네요. 브론즈를 하신 분들은 로얄을 하시면 되고 로얄 하신 분은 실버 하시면 되고 그걸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레전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비즈니스에 있어서 타이틀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타이틀의 기준과 목표를 잡고 비즈니스를 하시면 굉장히 현명한 비즈니스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셔야 될 건 이 타이틀이라는 걸 정하는, 이 직급을 정하는 데 있어서 대실적 2월입니다. 대실적 볼륨이 2월 된다는 거 아까 팀 커미션 계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볼륨 2월뿐만 아니라 직급이라는 이 타이틀을 정하는 타이틀 볼륨 또한 2월 되고 누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막 하다 보면 한쪽이 커진다고 말했어요. 그럼 직급을 가는 데 있어서도 한쪽은 무조건 누적될 거라는 예상을 하시면 되겠네요. 누적이 될 거고요. 이 볼륨, 그러니까 소실적 기준으로 이 볼륨이 되면은 브론즈라 부르면 20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타이틀 보너스라고 하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달 지급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즉 제가 지금 크라운 로얄에 와 있잖아요. 크라운 로얄이 됐을 때 4천만 원을 받았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크라운 로얄을 유지할 때마다 4천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크라운 로얄이 아니라 크라운 볼륨밖에는 못하는 달에는 2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더블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게 되면 1,000을 받아요. 근데 다시 크라운을 유지하면 2천 받고 크라운 로얄 유지하면 4천 받습니다. 매달 내가 어떤 타이틀을 유지하냐에 따라 주어지는 월급 같은 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타이틀 보너스의 매력은요, 사장님, 처음엔 잘 못 느껴요. 근데 어떨 때 강하다는 걸 느끼시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을 유지할 때 굉장히 세게 작용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비즈니스 처음에 승급을 딱 하면 승급한 상태로 계속 매출이 유지되진 않아요. 오르락내리락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내 양쪽 바이너리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딱 16명으로 플래티넘이 된 거예요. 16명으로. 근데 1년이 2년이 되면은 내 소실적에 유지되는 회원수가 100명이고 200명이고 100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인원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직급을 안정화시켜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때 주어지는 타이틀 보너스가 굉장히 크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누적 회원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SP 패키지로 직급을 초기 직급들을 가지만 실제 이 직급을 유지하는 개념은요. 사장님들이 나중에 멤버십이 늘어서 그들의 유지 볼륨인데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월 10일날 오토십을 해요. 사장님, 사업자들이. 소비자도 할 수 있습니다. 오토십은 희망이니까. 그러면 오토십을 한다는 건 7만 원 이상인데 제가 아까 DB라는 혈당 조절하는 것과 AH2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먹는다 그랬잖아요. 요거 먹으면 한 12만 원, 13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사장님들이 쓰시는 거 보면 기본 10만 원 정도는 쓰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무조건 기본으로. 그럼 맨날 고민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야 10일날 그냥 오토십 하는 사람 1000명이면 이런 계산을 계속해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러면 10만 원씩 쓰는 사람 1000명이면 매출 얼마예요, 사장님? 1억인 거 맞나요? 1억 정도가 되면 제가 어디를 유지할 수 있냐면 대부분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거든요. 그럼 그냥 10일날 이 수당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일단 다이아몬드 하고 가는 겁니다. 10일날 어떻게 되니까. 이게 누적될 거라는 걸 기대하시고 우리는 그걸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들 이 수당이라고 하는 게 여기 오른쪽에 보는 이 평균 예상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요. 저는 실제로 받아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저 직급이 유지되면 저 수당이 옵니다. 강력한 거죠. 그래서 잠깐 하고 마는 게 네트워크는 아니에요. 잘 될 수 있는 사업에 선점을 하셔서 꾸준히 오래 하시게 되면 무조건 돈이 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세상 밖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중에 아미코디언 퍼시픽이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마닐라를 갔고 제가 다음 주에 또 베트남을 가는데 이 글로벌 사업의 매력은 뭐냐면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장님들을 만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또 다른 미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또 다른 미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저에게 포함되고 있어요. 100%. 대박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요. 외국에 무역을 한다, 외국에 유통을 시킨다, 이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혀 내가 할 노력들은 누군가의 연결고리를 타고서 그들을 만나는 거, 그게 단 것 같아요. 근데 만나면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져요. 유전자 검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디톡스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요, 사장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여러분이 한국에서 시작한 이 네트워크가 커질 수 있고 커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여기는 타일랜드예요. 태국이거든요. 태국이 아마 사업이 다음 달 아니면 분명히 다 모든 게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던 마닐라예요. 할 거고 그리고 여기가 미국이고요. 얘는 전체 화면인데 지금 베트남까지 연말까지 준비를 완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4개의 국가, 즉 합해면 5개 국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한국의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작잖아요, 사장님. 근데 여기서 다 하지도 않았어요. 작년직계 아미코디언 퍼시픽 회원수 2만 명이거든요. 애텀이라는 회사가 300만 명이고 아메이라는 회사가 100만 명을 추정하여 회원수를 우리 겨우 작년에 2만 명대니까 아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들의 시장, 그 소비 시장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빼고도 4개 국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아미코디언 퍼시픽과 조인할까요? 그런 사업성이 그들을 하여금 여기에 오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해온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을 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들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보세요, 사장님. 그러면 훨씬 더 느낌을 느끼면서 내 행동이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올해 사실은 아미코디언 퍼시픽이 다 된 게 아니라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3살밖에 안 됐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글로벌은 이제 시작이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올해가 지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일단 지금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는 게 60억 분의 1의 화장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은 700분의 1이에요. 700명 중에 1명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말에 2층에서 에이지핏이라는 기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전 세계에 나에게만 맞춰진 화장품이 제조됩니다. 그리고요, 장내에 미생물 검사를 통한 맞춤형 유산균이 올해 안에 시작이 되고요. 내년이 되면은 우리 몸에 30억 쌍의 유전자를 보게 되는 전장유전체와 애견에 대한 유전자 검사와 맞춤형 사료 시장이 준비가 됩니다. 어마어마해질 게 기대가 되실 수 있어요. 이거에 우리는 열광하는 거죠. 이 시장이 내 앞에 열렸는데 아직 시장은 아무도 안 건드렸다.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잡으셔서 기회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속적인
자기를